알 수 없는 소리가 그녀를 깨운 것은 해가 뜨기에는 아직 한참 이른 새벽이었다. 한지우는 질식할 것 같은 어둠 속에서 가슴을 누르는 불안감과 함께 눈을 떴다. 익숙한 오피스텔 천장에 희미한 윤곽 대신 끝없이 펼쳐진 새벽의 대숲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인지 아니면 수많은 잎사귀들이 속삭이는 소리인지 모를 기묘한 화음이 귓가를 맴돌았다. 공기는 맑았지만 현실의 그것과는 다른 밀도를 지니고 있었다. 꿈일까? 지우는 본능적으로 왼쪽 손목을 매만졌다. 어린 시절 나무에서 떨어지며 생긴 작은 흉터의 감촉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풍경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바로 이 소리와 풍경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명과 환각이라 생각했다. 서울 강남,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랩의 최연소 팀장. 그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살인적인 업무량과 숨막히는 경쟁, 그리고 텅 빈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몇 해 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과로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진 후부터였다. 의식을 잃었던 짧은 순간 그녀는 어두운 터널 끝에서 눈부신 빛을 보았다.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함께 지금 빛가에 맴도는 것과 비슷한, 그러나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다. 깨어난 후 의사들은 단순 실신이라 했지만 지우는 그 순간의 강렬한 체험을 잊을 수 없었다. 그 후로 종종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왔다. 오늘처럼 지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새벽 대숲은 고요하면서도 살아 숨쉬는 듯했다. 발밑에는 축축한 흙의 감촉 대신 부드러운 안개 같은 것이 깔려 있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자국이 남지 않고 스르르 흩어졌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이곳은 어디일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줄 리는 없었다. 다만 저 멀리 대숲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빗줄기가 그녀를 이끄는 듯했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 터져나온 상사의 불호령과 동료들의 미묘한 시선이 떠올랐다. 한지우 팀장, 요즘 정신 딴 데 팔려있나? 능력 있다는 평판, 완벽주의적인 성격,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옥죄는 올감이었다.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언제나처럼 당당하고 빈틈없는 모습을 연기해야 했다. 왼쪽 손목의 흉터가 다시금 아릿하게 느껴졌다. 어릴 적 아무 걱정 없이 나무를 오르던 순수했던 시절의 자신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때의 자신이라면 이 신비로운 대숲을 두려움 없이 탐험했을 셔터 소리처럼 날카로운 기억 하나가 스쳤다. 아버지의 카메라, 그리고 그 렌즈 앞에 섰던 웃고 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던 어머니의 얼굴.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는 그녀의 세상에 깊고 어두운 균열을 남겼다. 빛을 따라 얼마나 걸었을까? 대숲이 끝나고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수정처럼 맑은 호수가 있었고 호수 위로는 수만 개의 별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하늘과 호수의 경계가 모호한 꿈결 같은 풍경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고요히 서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듯 그 존재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온화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지우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왔구나. 목소리는 마치 이슬이 풀잎에 구르는 소리처럼 맑고 부드러웠다. 누구세요? 여긴 어디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하얀 옷의 존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잠시 쉬어가는 곳이란다. 혹은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호수는 하늘로 치솟았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거대한 빛의 파도가 그녀를 덮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팀장님, 한 팀장님, 정신 차리세요! 귀에 익은 다급한 목소리. 박서준 대리였다.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자신의 오피스텔 침대 위였고 서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또 쓰러졌나요? 네, 아침에 연락이 안 돼서 와봤더니 현관문도 열려있고 거실에 쓰러져 계셨어요. 바로 119 불렀고 응급실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과로랑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팀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서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지우가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였다. 지우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새벽 대숲의 감촉, 별이 흐르던 호수의 풍경, 그리고 하얀 옷의 존재가 건넨 말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잠시 쉬어가는 곳. 어쩌면 자신은 정말 길을 잃은 것인지도 몰랐다. 화려하지만 공허한 도시의 삶 속에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 채. 며칠 후 지우는 병가를 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권했지만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육체의 피로만이 아니었다. 밤마다 반복되는 기이한 꿈과 알 수 없는 소리, 그리고 깨어있을 때조차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는 환영들. 그녀는 미쳐가고 있는 걸까? 인터넷을 뒤지던 지우의 눈에 한 문장이 들어왔다. 마음의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한 쉼터, 지리산 월영암 뇌잉안. 그 아래에는 작은 암자와 그곳을 지키는 비구니 스님에 대한 짧은 소개글이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녀는 홀린 듯 월영암으로 가는 차표를 예매했다. 어쩌면 그곳에 자신이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서 왼쪽 손목의 흉터가 또다시 그녀의 존재를 일깨우는 듯 은근한 통증을 보내왔다. 가을의 끝자락, 지리산은 오색 단풍으로 불타고 있었다. 월영암으로 향하는 길은 좁고 가팔랐지만 지우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도시의 소음 대신 맑은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귓가를 채웠고 매캐한 매연 대신 상쾌한 흙냄새와 풀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찾았던 어느 산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때 맡았던 흙냄새, 풀냄새,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었다. 얼마나 올랐을까? 작은 계곡을 끼고 아담하게 자리 잡은 월영암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 그림자가 머무는 암자라는 이름처럼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마당 한 켠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탐스러운 주홍빛 감들을 매달고 서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듯 법당 옆 작은 요사체에서 한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비구니 스님. 꾸밈 없는 회색 승복에 짧게 깎은 머리. 평범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그 눈빛은 맑고 깊어지우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해민 스님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민 스님의 목소리는 나이보다 젊고 청아했다. 지우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스님의 깊은 눈빛 앞에서 속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웠다. 작은 방으로 안내된 지우는 스님이 내어준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임사체험, 반복되는 기이한 꿈과 환영, 그리고 알 수 없는 소리들. 혹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해민 스님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지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스님의 반응을 살폈다. 보살님. 해민 스님이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나 환각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보살님의 영혼이 잠시 길을 벗어나 다른 차원의 문턱을 경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우는 스님의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다른 차원이라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지요. 어떤 소리는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소리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스님의 말은 지우가 임사 체험 중 들었던 그리고 지금도 간혹 귓가에 맴도는 그 기묘한 소리를 떠올리게 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답은 이미 보살님 안에 있습니다. 해민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이곳에 머무시면서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길이 보일 겁니다. 명상. 지우에게는 생소한 단어였다. 하지만 스님의 차분한 음성과 깊은 눈빛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지우는 며칠간 월영암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스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지우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고요한 공간과 시간을 내어줄 뿐이었다. 첫 며칠은 고역이었다. 새벽 예불에 맞춰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공양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명상으로 보내는 생활은 숨막히는 도시의 삶과는 또 다른 종류의 답답함을 안겨주었다.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있으면
온갖 잡념과 불안한 생각들이 댐에 수문이 열린 것처럼 쏟아져 나왔다. 회사의 미결된 업무들,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과거의 상처들. 특히 부모님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은 생생한 악몽처럼 반복되었다. 그때마다 지우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명상시를 뛰쳐나가고 싶었다. 그럴 때마다 해민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거나 함께 마당을 거닐며 지리산의 풍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기 저 산을 보십시오. 수억 년의 세월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우리네 마음도 저 산과 같아서 온갖 풍파를 겪지만 그 본성은 변치 않습니다. 스님의 말은 때로는 화두처럼, 때로는 위로처럼 지우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명상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대신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보듯. 그러자 신기하게도 생각들은 힘을 잃고 스르르 사라지곤 했다. 그리고 그 생각들 너머 아주 깊은 곳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때로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때로는 분노에 찬 외침 같기도 했다. 지우 자신의 것이면서도 낯선 그림자 마음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오랫동안 외면하고 억눌러왔던 상처받은 내면의 소리. 해민 스님은 그것 또한 지우 자신의 일부임을 일깨워주었다. 그림자 없는 빛은 없습니다, 보살님. 어둠을 알아야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듯이 내 안의 그림자를 직시하고 끌어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지우는 다시 그 새벽 대숲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전처럼 두렵거나 혼란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한 곳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대숲을 걸어 별이 흐르는 호숫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하얀 옷의 존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왔구나. 존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다. 네, 하지만 전 아직도 제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얀 옷의 존재는 지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 손길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모든 길은 내 안에서 시작된단다. 내 안의 소리를 따라가렴.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가장 밝은 빛이 숨겨져 있듯이.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의 왼쪽 손목 흉터에서 따스한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흉터는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혹은 잊고 지냈던 순수한 자아로 향하는 문이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월영암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깊게 흘러갔다. 지우는 매일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산길을 홀로 걸으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명상도 점차 익숙해져 고요히 앉아 숨을 고르면 마음 깊은 곳의 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곤 했다. 그 소리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친구를 다시 만난 듯 반가웠다. 그림자 마음과의 대면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회피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았다. 해민 스님의 조언대로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았다. 분노, 슬픔, 원망, 자기 연민,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가장 다루기 힘든 부분이었다. 늘 바빴고 엄격했고 그리고 너무나 갑자기 그녀 곁을 떠나버린 아버지. 지우는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원망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지우는 해민 스님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싸늘한 바람이 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차 향기와 함께 침묵이 감돌았다. 스님, 지우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용서라는 말 자체도 어색해요. 그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민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따뜻했다. 보살님 마음속에 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어찌 이리 아프겠습니까? 미움과 원망 또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기보다 나 자신을 아픈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지요. 스님의 말은 지우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늘 아버지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 상처에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날 밤
지우는 깊은 명상 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마주했다. 아버지의 커다란 손을 잡고 서툴게 걸음마를 배우던 아이, 아버지의 무뚝뚝한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던 아이, 그리고 아버지의 차가운 주검 앞에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던 겁 많고 외로웠던 아이. 지우는 그 아이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랜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치유의 눈물이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지리산에 첫눈이 내리던 날, 지우는 명상 중에 다시 한번 강렬한 영적 체험을 했다. 이번에는 새벽 대숲이나 별이 흐르는 호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빛의 공간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소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소리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 소리는 그녀가 임사 체험 중에 들었던, 그리고 월영암에 와서도 간혹 듣던 바로 그 소리였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충만하고 압도적이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모든 존재는 개별적인 소리를 내지만 동시에 거대한 우주적 교향곡의 일부라는 것을. 슬픔도 기쁨도 미움도 사랑도 모두 그 교향곡을 이루는 하나의 음표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소리의 근원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거대한 사랑 혹은 의식이 있다는 것을. 그녀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며 빛 속으로 녹아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시간과 공간의 감각이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존재함만이 남았다. 나라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황홀한 합일의 순간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가 다시 의식을 차렸을 때 그녀는 여전히 월영한 명상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보는 세상은 이전과 달랐다. 모든 사물들이 저마다의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빛들은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갓 내린 눈처럼 맑고 평화로웠다. 해민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지우의 얼굴에 깃든 변화를 알아보았다. 스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야 제대로 된 첫걸음을 떼신 것 같군요. 지우는 스님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어떤 말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눈이 그치고 며칠 뒤 지우는 우연히 자신의 낡은 다이어리에서 어린 시절에 그린 그림 한 장을 발견했다. 서툰 솜씨로 그린 나무 위에 올라가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림 밑에는 나는 세상을 날아다니는 화가가 될 거야 라고 적혀 있었다. 잊고 지냈던 꿈이었다. 현실적인 이유와 아버지의 반대로 일찌감치 포기했던 꿈. 그날 오후 지우는 해민 스님에게 붓과 먹을 빌렸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떨리는 손으로 화선지에 첫 획을 그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손이 움직이는 대로 맡겼다. 한참을 그리고 나서 보니 화선지 위에는 새벽 대숲과 별이 흐르는 호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듯한 부드러운 빛이 그려져 있었다. 완벽한 그림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경험하고 느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어린 시절처럼 순수하게 행복했다. 왼쪽 손목의 흉터가 부드럽게 간지러웠다. 지리산의 겨울은 깊고 고요했다. 지우는 매일같이 그림을 그렸다. 때로는 월영암의 소박한 풍경을, 때로는 명상 중에 보았던 신비로운 이미지들을 화폭에 담았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그녀에게 또 다른 명상이었고 치유의 과정이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녀의 그림에는 진솔한 감정과 영적인 깨달음이 묻어났다. 해민 스님은 지우의 그림을 보고 아무런 평도 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지우의 화실, 요사체의 작은 방 하나를 스님이 내어주었다에 들러 조용히 그림을 감상하곤 했다. 스님의 침묵은 어떤 칭찬보다 더 큰 격려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그림자 마음과의 가장 격렬한 대면을 경험하게 된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낮게 들이우고 찬 바람이 몰아치던 날이었다. 홀로 명상에 잠겨있던 지우의 의식 속으로 잊고 싶었던 과거의 가장 어두운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것은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시던 바로 그날의 풍경이었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자동차, 공포에 질린 어머니의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되던 순간. 그 후로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죄책감.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일찍 집에 가자고 졸랐더라면,
내가 좀 더 말을 잘 듣는 아이였다면 하는 부질없는 후회들. 그 기억과 함께 그림자 마음이 형체를 갖추고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차갑고 냉소적인 표정의 또 다른 자신이었다. 꼴 좋다, 한지우. 그림자 자신이 비웃으며 말했다. 결국 네가 모든 걸 망친 거야. 넌 사랑받을 자격도 행복할 자격도 없어. 평생 그렇게 죄책감 속에서 고통받아야 해. 그림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지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고 숨이 막혀왔다. 과거의 절망감이 현실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래, 어쩌면 저 말이 맞는지도 몰라. 나는 늘 모든 것을 망쳐왔으니까. 지우는 무력감에 휩싸여 주저앉고 싶었다. 바로 그때 혜민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살님, 두려움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명상 중에 경험했던 모든 것을 감싸 안던 따뜻한 빛의 기억이 떠올랐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림자 자신에게 말했다. 아니, 틀렸어. 나는 더 이상 내 말에 휘둘리지 않아. 가소롭군.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그림자가 더욱 거세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그 빛의 근원을 향해 의식을 집중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따뜻한 연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자신의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차갑고 냉소적인 표정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보였다. 오랫동안 상처받고 홀로 울고 있었던 또 다른 자신이었다. 그래, 너도 나였구나. 지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동안 많이 아팠지? 외로웠지? 내가 너무 오랫동안 너를 외면했어. 미안해. 지우는 두 팔을 벌려 자신의 그림자를 천천히 끌어안았다. 그림자는 처음에는 저항하듯 몸부림쳤지만 지우의 진심 어린 포옹 속에서 점차 힘을 잃고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림자는 희미한 빛으로 변하며 지우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지우의 온몸을 거대한 빗줄기가 관통하는 듯한 강력한 체험이 일어났다. 마치 막혔던 댐이 터지듯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와 자유가 그녀를 감쌌다. 슬픔도, 기쁨도,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오직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감사와 환희의 눈물이었다. 진정한 자기 용서와 사랑, 그리고 모든 것과의 합일. 그것이 바로 그녀가 도달한 깨달음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의 바람 소리도 잦아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평화와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더 이상 그림자 마음에 시달리지 않았다. 물론 가끔씩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했다.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고 놓아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사라지고 맑고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림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이전의 그림들이 내면의 고통과 탐색을 담고 있었다면 이제 그녀의 그림은 빛과 사랑 그리고 조화로 가득 차 있었다. 지리산에 다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도 다시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월영한 마당의 감나무에도 파릇파릇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지우는 이제 서울로 돌아갈 시간임을 직감했다. 떠나기 전날 밤 지우는 혜민 스님과 마주 앉아 마지막 차담을 나누었다. 스님은 여느 때처럼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다. 혜민 스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보살님. 그저 보살님 안에 이미 있던 것을 발견하도록 작은 등불 하나 비춰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보살님 스스로 이뤄내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길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는 사람의 발자국이 모여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저 매 순간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실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살님이 가시는 곳이 곧 길이 될 것입니다. 스님의 말은 지우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소박한 짐을 챙겨 월영함을 나섰다. 혜민 스님은 암자 입구까지 나와 말없이 그녀를 배웅했다. 떠나는 지우의 발걸음은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당당했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 몇 달간 그린 그림들이 담긴 작은 화첩이 들려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 창밖으로는 생기 넘치는 봄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도시의 빌딩 숲이 가까워질수록 예전에 숨막히는 기억들이 떠오를 법도 했지만 지우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오히려 새로운 기대감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받은 한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발견했고 그 빛으로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에 돌아온 지우는 가장 먼저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지우는 확고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자신만의 길이 있었다. 작은 작업실을 얻은 지우는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독특했다. 지리산의 풍경과 명상 중에 보았던 영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빛과 에너지의 흐름을 담아냈다. 때로는 강렬하고 때로는 명상적이며 때로는 꿈결 같은 그녀의 그림들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평화와 감동을 선사했다. 처음에는 그림을 팔 생각도 전시회를 열 생각도 없었다. 그저 그리고 싶어서 그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을 우연히 본 몇몇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 제의가 들어왔다. 첫 개인전이 열리던 날 지우는 오랜만에 박서준을 만났다. 그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다. 팀장님, 아니 이제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멋지게 변하실 줄은 몰랐어요. 서준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고마워요, 서준 씨. 그런데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지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혹시 그때 지리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팀장님을 바꾼 그 무언가가 뭔지 가끔 궁금했어요. 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그것들이 그녀를 압도하지 못했다. 그냥 나 자신을 만났다고 할까요?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진짜 나를요.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지우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삶의 의미이기도 했다. 가끔씩 지우는 혜민 스님에게 편지를 쓰거나 짧은 일정으로 월영암을 찾아가곤 했다. 스님은 여전히 말없이 그녀를 맞아주었고 두 사람은 그저 함께 차를 마시거나 지리산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지우는 이제 제법 알려진 화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작업실에서 매일같이 그림을 그렸고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전처럼 화려하거나 역동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평화로웠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우는 자신의 두 번째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내 안의 빛이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자신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자신의 그림이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각자의 내면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전시회 오픈을 며칠 앞둔 저녁, 지우는 작업실 창가에 앉아 깊어가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별빛은 마치 그녀가 처음 영적 체험을 했던 그날 밤의 호수처럼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다. 문득 귓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듯한 우주적인 사랑의 교향곡. 지우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왼쪽 손목의 흉터가 부드럽게 빛나는 듯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 자신이 곧 길이었고 빛이었으니까.